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매일 밤 주식 한 잔 김호영 대표입니다. 연휴 동안 푹 쉬고 연휴 끝나고 나서 첫 인사를 드리네요. 연휴 때 또 연휴다 보니까 매일 밤 한 잔이 아니라 아주 들이붓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기회가 없었네요. 나름 좀 바빠서. 참 이 연휴 때도 영상을 좀 올려드릴까 했는데 그만큼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이슈가 많아서 영상을 또 만들어 올려드릴까 하다가 연휴는 연휴답게 좀 쉬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멋진 핑계죠. 자, 어쨌든 긴 연휴를 마친 오늘 증시는 저만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약간 좀 몽롱한 상태로 쳐다본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연휴 후유증이겠죠. 이 연휴 후유증을 빨리 벗어 던져 버리고 이제 매매에 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4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으로 인해서 미국 전국의 불안감이 예상된다며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선 레이스의 막바지의 구간인데 여기서 코로나19 확진이 됐고, 더불어서 이제 같이 TV 토론회를 진행한 바이든 후보까지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물론 음성이 나왔지만 이럴 정도로 지금 심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엄청난 악재예요. 사실 엄청난 악재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사실 장중 변동성을 좋아라 하는 이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랬으니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선택한 이 중장기 종목이 지금 이 이슈가 대세 흐름에, 본인의 종목의 대세 흐름에서 이번 이슈가 악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번 게 악재가 된다면 그 종목은 중장기로 가져갈 성격의 종목이 아니에요. 이번 이슈로 인한 하락에서 땡큐를 외치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줄 수 있어야 중장기 종목으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구간,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담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중장기 종목에선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시장은 견고하게 올랐죠.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 반등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 얻어맞은 것 일단은 절반 정도를 회복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회복했는데요. 이게 저항대죠. 이제는 또 하나하나가 저항대가 됩니다. 870선 일단 한번 저항을 또 받을 거고요. 이 선에서부터 880선까지가 어느 정도의 매물대 역할을 해줄 텐데 지금 이미 가장 두꺼운 매물대는 돌파 중입니다. 전고점까지 900포인트인데 이번에 900포인트를 녹화하게 된다면은 그냥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추가 상승 쭉 뽑으면서 그냥 급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 상승 흐름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어디까지가 반등이 나올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종목별로 한번 보면 역시 트럼프 대통령 이슈는 개별 종목에도 이슈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소식과 함께 렘데시비르 투약 소식이 나왔죠. 이로 인해서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됐는데요. 일단 대장주는 파미셀입니다. 덕분에 오늘 급등 출발을 보였는데 14%, 15% 정도 갭 상승을 하고 20%까지 상승 나오다가 결국 종가는 6%대로 밀렸습니다. 매물대 영향을 받은 거죠. 이런 종목들에서 흔히 나오는 이런 모습들인데 옆에 있는 이 매물대, 이 왼쪽에 걸쳐져 있는 이런 산은 엄청난 대량 거래를 동반하지 않으면 돌파하기 힘듭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서 이 윗꼬리를 달고 조금씩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일 봐야 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기했던 종목은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의 경우엔 지난주 화요일에 이 관계사인 이노비어의 임상 보류 소식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어쨌든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사실 보면 이것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급락 있잖아요. 사실 진원생명과학의 상승 이유는 이노비오 백신 관련 주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그런데 이 이노비오에서 임상을 보류한다. FDA에서 임상 보류를 시켰어요. 그럼 이건 원래 점화를 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원래대로면 여기서 이렇게 오를 때 상상으로 갔는데 이 내용이거든요. 이노비오 관련 내용. 그럼 여기서 떨어질 때는 하하하하로 갔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진원생명과학 가지고 있던 마지막 물량 이 화요일에 지난주 화요일에 매도를 했는데요. 양봉이 뜨면서 오히려 견고하게 살아있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견고하게. 그러면서 오히려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저를 상당히 당황시켰습니다. 이 십자선은 왜 안 되는 걸까요? 이날 바로 이날의 모습인데 화요일입니다. 어쨌든 이 화요일의 모습에서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날의 가장 중요했던 점은 이제 진원생명과학을 백신으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렘데시비르로 봐야 되는가? 원래 관련주니까요. 그리고 마치 엄청나게 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던 이 모습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과 렘데시비르 투약을 마치 미리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안 빠졌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신기했습니다. 음모론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진원생명과학의 모습을 보고 또 드는 생각은 다시 이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또다시 듭니다. 주봉상으로 보면은 2주간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물론 일봉상으로 보면 이 낙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낙폭은 그렇게 큰 낙폭이 아니에요. 화요일날 떨어진 것도 시가 마이너스 9%에 고가가 3%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뭐 매물을 오히려 소화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의 물량 장악이 또 끝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향후 펼쳐지는 시세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급등 이후에 한 거의 2주가량, 2, 3주가량을 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대장주는 원래는 신풍제약인데요. 신풍제약까지 포함해서 이 렘데시비르 관련주들 다시 관심을 유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관련주를 제외하고 수소차 기업인 니콜라 주가가 급반등을 하면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오늘 눈 뜨고 상한가 가는 거 쳐다만 봤는데 현대공업이 상한가에 갔죠. 근데 이 수소차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수소차 관련주는 현대차의 움직임을 봐야지 니콜라의 영향은 극히 일부여야 맞습니다. 조정이나 급락이 나오는 구간, 니콜라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이나 급락이 나온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저도 지금 시간이 걸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사업 분야는 미래지향적인 사업 분야예요. 종목만 잘 선별이 된다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린다고 해서 그냥 손절해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모아갈 종목을 찾는 분들이라면 이쪽 수소차 분야에서 찾는 거 나쁘지 않다. 오히려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인 테마 중에서 히토류 관련주도 또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히토류에 대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직격타죠. 80%를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중국에서 히토류 80%를 수입하고 나머지는 중국을 통해서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수입을 하는데요. 거의 100% 수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을 겨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관련주 일단은 대장준 유니온이죠. 오늘 급반등 흐름이 나왔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역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노바텍과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아주 유니크한 차트를 만들었죠.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탄력 있는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미 대선 직전까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대선에서의 주요 카드 중 하나가 바로 이 중국 때리기입니다. 중국 때리기가 계속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이런 히터류 관련주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거고요.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11월 이전까지는 계속 이 종목들은 이제부터 한 달간 단기적으로 계속 매매 대상이 될 테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 놓으시고요. 자, 이 외에도 오늘 셀리드가 상한가를 갔어요. 굉장히 신박합니다. LG화학과 손잡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으로 상한가에 갔는데요. 이와 비슷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주는 아니고 비슷한 기업으로 캐몬 그리고 진매트릭스가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SK케미칼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캐몬이 SK케미칼의 이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몬과 진매트릭스 그리고 SK케미칼은 계속해서 관련주로 보셔야 되는데 앞서서 얘기한 이 렘데시비르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코로나19 관련주가 득세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심 계속 켜두셔야 됩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니까.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에탄올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는데요. MH 에탄올이 상당히 큰 상승폭을 보였죠. 코로나19 이 균이 사람 피부에서 9시간 이상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19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보다 약 5배의 생존 시간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손세정주가 아주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한국알콜이 이 관련주로 많이 오르지 않은 현재 상태입니다. 바닥 쳤다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역시 관심주로 편입을 해 놓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분야를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에탄올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 수소차까지는 얘기를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소차는 중장기로 보시고 히토류 테마는 그냥 눈요기로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건데요. 연휴가 길었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할 말은 많았는데 또 영상이 너무 길면 이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듣다가 잠듭니다. 주식 꿈꾸게 돼요. 꿈에서라도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영상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